한독사 속의 사랑. 율곡 이이와 플라토닉 러브에 빠진 황주 기생 유지. 율곡 이이는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시대 중기 이후 조선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온 인물인데, 조선시대의 드물게 기생과 새벽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린 기생을 만나 마음이 설렌 율곡 이이. 선조 7년인 1574년 해주 가명에 있는 선화당의 별채에서 시중을 들 기생이 문안을 올린다는 말에 서책을 들여다보고 있던 이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관비의 뒤를 따라 들어온 어린 기생이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따은 것으로 보아 아직 관리를 올리지 않은 동기일 것인데, 이이는 막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어린 기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관비가 주안상을 내려놓고 뒷걸음으로 조용히 물러가자 유지가 절을 했는데, 이이는 바라보다 저 어린 것에게 수청을 들라고 보낸 것인가 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몇 살인고? 12살이옵니다. 내 어미도 기적에 있었느냐? 어릴 때 조실 부모하여 잘 알지 못하오나 어미는 양가의 여인이었고 아비는 선비였사옵니다. 아버님께서 그를 배우던 중 병사하여 기적에 들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유력한 선비의 딸이었으나 어린 나이에 부모가 죽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기적에 들게 된 양가의 딸이라고 했는데, 시침을 들려고 온 것이냐는 이이의 물음에 소녀는 영을 내리면 수청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너와 호합을 하면 짐승이 되겠지. 수종이나 들거라. 하인 노릇이나 하라는 뜻으로 청소하고 빨래하는 관비는 따로 있는데도, 기생에게 수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도 곁에는 두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시침을 들라고 보낸 기생이었으나 유지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이는 술시중을 들게 하기는 했으나 호합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이는 언제나 유지를 옆에 두고 귀여워했습니다. 야규인의 해지서, 종숙 기예품 선자, 서쪽 바닷가에 아름다운 사람 있으니 맑은 기운이 모여 선녀로 태어났구나. 자각해 태, 영원 해색사, 어여쁘도다. 그 뜻과 자태여, 맑고 곱도다. 그 얼굴과 맛이여. 김경해양해, 호위위 호노방, 가을 새벽 맑은 이슬 같은 것이 어쩌다 기섭해서 피어났느냐. 춘반해 화탄, 부천 기목해, 애차곡향, 봄이 무르익어 꽃들이 봉오리를 터뜨릴 것만 부귀한 집으로 가지 못했구나. 실로 국향이 애석하도다. 이이는 유지사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는데, 국향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색이지만 고관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노류장화로 태어난 것을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버들가지라 유지는 기생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기생이라는 뜻입니다. 차마 품을 수 없는 사내의 마음. 이이는 황해도 관찰사에서 갈려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9년 후인 1582년 명나라 사신 황웅원을 마중하기 위해 원접사가 되어 평양으로 갔을 때 이이를 모시기 위해 유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지를 잊지 않은 이이는 눈앞의 기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사이에 21세가 된 유지는 만개한 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기생 나이 20세가 넘으면 노기 취급을 받는데 머리를 올려 누군가가 관례를 올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꺾을 수 없었는지 성숙미가 더해진 유지는 이이의 마음을 한 번에 뒤흔들 만큼 매혹적이었고, 유지도 이이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한 번 보았으나 대학자의 이이와의 만남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지는 은밀한 정을 표현했지만 이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이는 유지에게서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란히 누웠지만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지를 품는다면 첩으로라도 들여앉혀 그녀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람들 몰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녀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여인. 이이는 해가 바뀌자 황주에 있는 누님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유지가 이이를 찾아와 그들은 여러 날 동안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애틋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유지와도 작별한 이이는 한양으로 돌아오다 각 마을에 이르러 절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슥한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유지가 서 있었고 유지는 방긋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의 명성이 사방에 가득하여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소인이라고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더욱 탐복합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 배울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리운 정을 나누고자 찾아왔습니다. 이인은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유지의 정성에 감탄했는데 이인은 불을 밝히고 유지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인지 유지는 더욱 아름다웠고 가슴을 뛰게 했지만 그날 밤도 이인은 유지를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지와 함께 자면 모든 사람이 꺼려 유지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으로 그 생각에 이인은 유지와 마음의 정을 나누었으나 육체적인 사랑은 나누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유지사를 남깁니다. 유지가 이이의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녀의 살림은 궁색해질 것으로 유지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룻밤의 정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어려서 차마 품을 수가 없었고 9년 후 원접자가 되어 다시 만났을 때는 이런저런 계획만 세우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누이의 병문안을 갔을 때는 이인은 늙은 뒤였는데 노념한 여인으로 성숙한 유지를 품고 싶어도 몸이 늙어 말을 듣지 않아 바스러져가는 가립처럼 사랑이 재만 남은 것을 안타깝게 수레합니다. 이인은 늙어서 색, 성, 향, 미, 촉, 법 등 불교에서 말하는 육경인 육친이 다 버려서 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선비의 지조를 지키려는 구실로 보입니다. 그는 후세의 평판을 염려하여 그날 밤 따로 잔 것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말라. 하늘이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가슴 깊이 간직한 사랑은 남아. 이인은 중종 31년인 1536년에 강릉에서 태어나 선조 17년인 1584년에 불과 49세의 나이로 생을 하직했습니다. 그가 죽자 소식을 들은 선조는 너무도 놀라서 소리를 내어 통곡했으며 3일 동안 소선을 들었다고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이의 모친은 저 유명한 사임당 신씨로 그는 어머니의 훈육을 받아 8세 때에 이미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백관의 여우와 관악의 재생, 위졸, 시민 등이 모두 달려와 통곡했으며 궁벽한 마을의 일반 백성들도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이 없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발이 나는 날 밤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집결하여 전송하였고 횃불이 하늘을 밝히며 수십 리에 끊이지 않았는데 이인은 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집안에는 남은 곡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록의 기록으로 그의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애틋한 사랑의 주인공 유지는 어찌 되었을까요? 유지는 강가의 한 절에서 이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이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3년 동안 졸국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이는 유지사 외에도 3편의 아름다운 시를 더 남겼는데 당시 율곡의 나이 49세로 지금은 중년에 불과하지만 늙고 병들어서 유지와의 사랑을 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로 미루어 이이는 말년의 병마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유지에 대한 그의 시는 조금도 가식이 없었습니다. 함차원 성사정인, 지위상 감면 목친, 슬픔을 머금고 정인을 떠나보내지만 서로 마음으로 깊은 사랑 나누었네. 갱잘 균형 서렴, 병부심 사이 회진, 다시 태어나면 내 말대로 따르겠지만 병든 사내라 마음조차 제로 변했네. 이인은 슬픔을 머금고 사랑하는 정인을 떠나보내는데 10년 동안 알고 지냈으나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너의 말대로 육체의 정을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 율곡 이이의 이들시와 유지사는 더없이 아름다운 연가인데 이이가 이런 연시를 남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를 통해 유지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한 것은 조선시대 문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율곡 이이와 플라토닉 러브에 빠진 황주 기생 유지였습니다.